시험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거봉양 학과 특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보시면 A주택은 아버지가 취득했다. 부의 연세는 65세이고요. 그리고 모의 경우에는 지금 59세로서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자는 B주택을 취득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네요. 자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죠. 그리고 22년 7월에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를 했다.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를 하고 23년 1월에 A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동거봉양 학가에 대한 특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봉양 학가 특례. 동거봉양 학가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하고 이후에 학가일 이후에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거봉양 학가 특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1세대 1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한 경우에 이때가 학가일인데요. 이때 학가일 현재 60세 이상, 학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때 60세 이상은 부모 중 어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동거봉양 학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가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학가의 목적으로 이렇게 세대 학가를 하는 경우에 이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는 특례가 동거봉양 학가 특례입니다. 연령 기준은 세대 학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60세 이상의 경우에 동거봉양으로 학가 특례가 되는데요. 물론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만 60세 이상만 충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60세 미만이더라도 동거봉양 학가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 중증 질환자,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결핵환자 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 학가 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이때 중증 질환자라고 하면은 암 환자, 그리고 중증 화상 환자, 중증 외상 환자, 그리고 뇌혈관 질환자, 그리고 심장 질환자를 의미합니다. 중증 질환자는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중증 외상 환자, 뇌혈관 질환자, 그리고 심장 질환자를 중증 질환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증 질환자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결핵 환자,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 학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해서 사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경우는 65세이고 모의 경우는 59세죠. 물론 연세는 69세와 59세는 이 나이는 현재 학가를 기준으로 기재된 겁니다. 부모의 세대가 1주택자이고 자녀 세대가 1주택자로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를 했죠.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한 이후에 동거봉양 목적으로 학가를 하면 이 시점부터 동일세대가 되는 거죠. 이때 A주택을 지금 먼저 양도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동거봉양 학가 특례에 의해서 A주택을 동거봉양 학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동거봉양 학가 특례가 되는 경우에 동거봉양 학가
특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 의미는 이 A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거죠. 비과세 요건을 따져서 충족하면은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A주택의 경우에 동거분야 합과 특례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라서 비과세 규정을 대비해 보면 A주택은 2013년 9월에 취득했고 23년 1월까지 보유한 상태이므로 2년 이상 보유를 했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서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동거분야 합과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B주택만 남게 되는데요. 이 B주택을 이후에 양도를 한다.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는 1세대 1주택자이죠. 주택이 B주택만 남아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충족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또 추가로 충족하셔야 되죠. 따라서 B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즉 A주택은 동거분야 합과 특례로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B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동거분야 합과일이 동일세대가 되는 거죠. 동일세대가 된 것으로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22년 7월부터 동거분야 합과했으므로 조정대상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적어도 24년 7월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지 7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서 B주택도 역시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이상으로 동거분야 합과 특례 사례 1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